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연방검찰이 골드만삭스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요. 또 중국이 올 들어 세 번째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1721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 권위자 리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731선을 내주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장은 이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장대 음봉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첫 번째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가 이후 대반등하는 과정에서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음봉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일단 금요일 날에 나타났던 미국의 조정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중으로 두산건설의 자금 악화설이 나오면서 두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추가로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선방을 하다가 거래소가 낙폭을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반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일단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예. 일단 미국 증시와의 어떤 비동조화 구간을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지난주 저점이었던 1714포인트의 저점 지지를 오늘 종가상으로 받아줬단 말이죠. 따라서 내일장도 종가 기준으로 1714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 미국 증시와의 비동조화 현상과 함께 국내 증시가 다시 또 대반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내일장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4월에 510포인트 전후에서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회복 시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과정을 염두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볼 때 513포인트만 하향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저점이었던 1714포인트선 내일장에서 지지가 된다면 미증시와의 비동조화 현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신 분 어떤 분이실지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누피아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예, 제가 수익을 올린 종목은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그 종목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전자금융을 오늘 이제 매수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됐는데요. 제가 일단 매수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일단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TM 관리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네. CD 밴 사업과 그리고 현금 물류 사업 등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일단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보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망 자체를 이제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웬만한 그 업체들도 쉽게 그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기업이고요. 예를 들면 ATM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가 일단 60%가 일단 넘고 있고요. 그리고 CD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인 만큼 올해 역시도 충분히 일단 그 사상 최대의 일단 그 매출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일단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선침해 부분에서 일단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830원에 일단 잡았고요. 평균 매도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절반만 3,120원에 매도를 하면서 약 한 10.25% 정도의 일단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예, 오늘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한국전자금융이 7%나 급등하면서 종가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또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누님. 예.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어차피 지난번 제가 출연을 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예. 단순히 골드만삭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럽발 악재 등등은 어차피 나중에도 계속 부딪힐 악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그때도 그 강의를 드렸던 그 30분봉 차트 안에서 보시면 그 갭이 일단 메워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 일단 저점이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내일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조금 열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로 개별주들로 일단은 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누피아트님.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누님께서 한국전자금융으로 10% 이상 수익을 올리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돌발 퀴즈 문제는요. 특정 종목에 대한 이것을 세웠다면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였고 이것의 정답은 1번 원칙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주가의 5일선 돌파 안착 기법을 통한 매매 활용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좀 쉬운 부분인데요.
주가가 이제 가장 단기적인 이평선으로 불리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한 상태에서 다시 재차 돌파하는 과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은 돌파와 돌파 안착의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하나의 똑같은 이평선을 놓고요. 밑에서 저점이 형성돼서 돌파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는 돌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형태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저점 내지는 시가가 형성되면서 양봉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바로 돌파 안착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네. 차이점부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5일선 돌파 안착의 여부는 이제 주가가 5일선에서 위로 떠서 또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가가 5일선 위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 어떤 것인지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돌파 안착 기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형성되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가 아닌 돌파 안착이라고 그랬죠? 예. 돌파 안착, 그러니까 시가 내지는 저가상으로 5일선 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시가 내지는 저점이 그 상태에서 양선 내지 양봉을 형성할 때를 돌파 안착 패턴이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시가 내지 저점이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돼도요. 음선 내지 음봉일 때는 돌파 안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5일선 돌파 안착이라는 것은 시가 내지 저점상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형성되면서 양선 내지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죠. 즉 종가가 시가 위에서 끝나는 그러한 패턴이 되어야 비로소 돌파 안착 패턴입니다.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다가 5일 이동평균선에 돌파 안착되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오는 날 바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따라서 이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매매 기법은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인데요. 따라서 매수 이후에는 손절가 체크 역시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즉 5일선 돌파 안착이 나와서 매수를 했죠. 근데 만약에 다음날 다시 5일선을 반대로 음선 음봉으로 하향한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해요. 근데 왜 이 기법을 활용하냐면 예. 우리가 보통 볼 때 급등주가 있죠. 단기 급등주가 바로 이 5일선 돌파 안착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는데 5일선을 안 깨서 보유를 했는데 거기에서 급등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10번을 매매했는데 5일선 돌파 안착 패턴이 나와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5일선을 다시 음선 음봉으로 하향을 해서 다시 매도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경우는 한 3번 정도? 3번 많아야 4번? 그러나 6번 내지 7번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확률 게임입니다. 예. 100% 퍼펙트한 건 없어요. 우리가 100%라는 건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하듯이 어차피 우리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이 절반 이상인 쪽에 배팅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5일선 돌파 안착 패턴을 활용한 매매 기법 역시 우리가 100% 모두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손절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큰 손실 없는 상태에서 수익이 났을 때는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착안해서 이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5일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5일선은 위쪽으로 시가나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양선 내지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음선이나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절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능성은 한 60에서 70% 정도 잡아볼 수 있겠다. 예. 다음 날 양선 양봉이 아니고요. 예. 당일에 양선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거고요. 예. 당일에 양선 양봉이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반대로 5일선을 음선 음봉으로 하향할 경우에는 손절한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니까 매수는 5일선 돌파 안착이
나오는 당일날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이해는 가는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네 종목 정도로 좀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리도록 예를 좀 많이 할게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성파워텍의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 1월 달에 그 급등 패턴이 나타났던 위치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면 그동안 이 위치권에서 보면은 5일선의 돌파 안착이라기보다는 5일선의 저점이 이렇게 맞닿는, 즉 돌파도 나오고 다시 하향도 나오는 어떤 횡보 패턴에 불과한데, 이 부분, 즉 12월 22일 날의 이 위치를 보면 시가 및 저점이 5일선 위에서 형성되면서 양선 양봉이 나오죠. 예. 바로 이게 5일선 돌파 안착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이날 매수를 하게 되면 5일선을 깨지 않으니까 보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매도는 5일선을 다시 음선, 음봉으로 하향하는 날 매도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매매는 12월 22일 날 이 5일선 돌파 안착 패턴에서 매수가 돼서 음선, 음봉으로 첫 번째 하향하는 날이 1월 5일이죠. 이날 매도가 돼야죠. 그렇죠? 음선, 음봉으로 5일선 하향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일선 돌파 안착이 언제 나오죠? 바로 1월 11일 날 이번에 나오죠. 즉 이거는 돌파 안착이 아니라 1월 8일 날 거는 돌파죠. 아까 제가 돌파하고 돌파 안착을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돌파죠. 돌파 안착이라는 개념은 이날 나온 거죠. 1월 11일 날, 그죠? 그래서 이때 다시 매수가 되죠. 그 다음에 5일선을 음선, 음봉으로 하향하는 날은 1월 25일이 되죠. 이때 매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보유하지 왜 한번 사서 팔고 또 사느냐? 제가 아까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매매 기법은 단기 수익을 얻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알겠습니다. 두 번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법에 의해서 매매됐다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보성파워텍으로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의 지난 4월 달에 패턴을 보시면, 자, 5일선 돌파 안착이 언제 나왔을까요? 자, 5일선 주가 5일선 아래에서 하향돼서 움직였죠. 그러다가 바로 4월 21일 날 5일선 돌파 안착이 나왔죠. 그죠? 시가 및 저점이 5일선 위에서 형성되죠. 그리고 양선 양봉이죠. 따라서 매수는 4월 21일 날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죠? 이날이 돌파 안착 맞죠? 그 다음에 앵커님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매도가 됐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음선이 나왔는데요. 오늘 매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5일선이 하향됐나요? 일단 장중에는 음봉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매도가 됐어도 맞고요. 예.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딱 걸려있네요. 걸렸기 때문에 예. 보유를 하고 있어도 아직은 맞죠. 모두가 맞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수익은 났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리얼님, 예, 내일장에서 음선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왔을 때는 LG화학을 매도로 대응해 보는 게 맞겠네요. 이 기법에 의해서 매도죠. 예. 어차피 단기 대응 기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루멘스로 루멘스요? 예를 들어보죠. 예. 루멘스. 자, 루멘스의 경우는 역시 같이 4월 달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시가 및 저점, 시가 내지 저점이라고 그랬죠. 보시면은 4월 21일이죠. 4월 21일 날 이날은 돌파 안착이 아니라 돌파죠. 그죠? 살짝 걸려 있어도 4월 20일 날 돌파인가요? 아니죠. 저점이 시가 및 저점이 5일선 아래에서 형성돼서 5일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 안착이 아니라 돌파죠. 4월 20일이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4월 21일 날이 시가가 5일선 위에서 형성되죠. 저점이 5일선 지지되고요. 이 상태에서 양봉이죠. 따라서 매수는 이날 나왔어야죠. 물론 종가로 매수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장중에도 어느 정도 양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매도는 언제 해야 오늘 될까요? 매도를 했어야겠네요. 그렇죠. 바로 예. 음봉으로 음선 내지 음봉으로 5일선 하향하는 날 그 하향하는 자리에서 매도니까 오늘 매도죠. 그죠? 그럼 수익이 났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게요. 셀트리온을 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예.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급등 패턴은 아니지만요.
자, 돌파 안착을 볼 때, 자, 12월 3일 날 이 패턴은 좀 더 크게 볼까요? 5일선을 돌파했네요. 자, 12월 3일 날은 돌파 안착이 아니죠. 예. 돌파죠. 저점이 5일선 밑에서 형성돼 있죠. 시가하고. 자, 돌파 안착은 언제 나온 거죠? 바로 12월 4일 날 나온 거죠. 그죠? 저점 및 시가가 5일선 위에서 형성되면서 양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안착 패턴은 12월 4일 날 나온 거죠. 따라서 매수가 이날 이루어졌어야죠. 그 다음에 매도는 언제 이루어졌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12월 18일 날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23일 날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수익이죠. 그죠? 이런 어떤 형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익이 날 경우에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단기 수익이 커지고요. 만약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5일선을 하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폭은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5일선 돌판착을 활용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3, 4 종목은 실패하더라도 6, 7 종목에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성공 종목의 수익은 큰 대신 실패하는 종목의 손실은 작죠. 자, 확률상 이 패턴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예, 예. 해야죠. 예, 어차피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갖고 매매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패턴은 결국 수급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전되는 자리에서 강하게 형성될 때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시가 자체로 시작점 자체로 저항을 돌파해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전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했고 이걸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5일선 돌파 안착을 활용한 단기 투자 비법 설명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더욱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5일선은 단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장 바로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돌발 퀴즈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5일선 돌파 안착 기법의 경우 이것을 매매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기 급등주, 2번 고량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얼림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떤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트락스 BX 보유하신 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얼마나 수익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트라스 BX는 14,500원에서 15,000원, 제가 정확하게는 14,8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예. 절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결국 시간적인 문제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고점이 19,300원에서 형성이 됐죠. 따라서 금요일 고점까지로 보면은 30% 수익이 났습니다. 30%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목표가를 최초에 한 2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19,300원까지 형성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18,500원 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이제 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보유했으니까 좀 지겹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좀 정리를 하고 포트를 좀 신선한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일단 아트라스 BX는 18,000원대 또는 뭐 18,500원 위 정도라면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오늘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얼링께서 아트라스 BX를 한 34거래일 정도 갖고 계셨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신 거죠? 금요일 고점이 30%니까 예.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20 몇 프로 정도 났겠네요. 그죠? 예, 매도가가 19,300원이셨는데 한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고려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단기간에 좀 짧게 자르고 가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유비쿼스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9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유비쿼스의 흐름은 어떤가요? 예, 유비쿼스도 사실 조금 지겨웠죠. 예. 그러나 조금 새로운 맛은 있었죠. 왜? 주가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2주 전에 좀 조정적으로 눌렸을 때 제가 7,200원에서 10%의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7,200원 가격을 말씀드렸고요. 7,200원 추가 매수가 된 다음에 8,500원 돌파 쪽으로 금요일 날 상승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오늘은 한 4% 정도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7,9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 이루어졌고 7,200원 기준에서 2차 매수. 결국은 모두 수익으로 일단 전환이 됐었습니다. 지금 유비쿼스 같은 경우는 8,500원 선에서 다시 절반, 즉 10% 물량은 다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예. 차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10% 물량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8,000원을 다시 하향하면 유비쿼스의 경우는 8,500원에서 절반 매도한 물량은 다시 또 재매수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할 거냐면 예. 유비쿼스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업황에 대한 호조가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실적 기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실적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용 비율이 조금 이제 6%대 초반으로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젠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 물량이 소화되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유비쿼스는 여전히 저는 10,000원대 진입으로 향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리기보다는 좀 보유 기간이 좀 긴 만큼 단기적인 어떤 매매 융통성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매매 대응을 하면서 좀 보유 전략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8,500원에 차익 실현한 물량은 8,000원 이하에선 다시 재매수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유비쿼스는 거래하신 지 한 39거래일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에 사셨던 가격이 7,900원이셨고 2차 매수를 7,200원 선에서 하셨었는데요. 8,500원에서 10%를 차익 실현하셨고 나머지 10% 물량을 갖고 계신데 주가가 8,000원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로 다시 10%를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또 한 종목이 있으셨죠.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제 37,500원에서 38,000원 범위를 매수가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금요일 고점이 41,100원, 41,150원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뭐 고점 기준으로는 한 9%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41,150원에 마감이 됐네요. 그러나 아직 뭐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네오이즈 게임즈는 그대로 10% 매수 물량을 일단 수익 상태, 단기 수익은 나 있지만 보유하면서요. 주가가 4만 원 이하를 형성해 준다면 오히려 10%의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까지 수익이 한 9%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 오늘 종가가 41,150원, 4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10%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세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처음 종목이 아트라스 BX였죠. 매수가가 14,500원 정도 되셨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났습니다.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유비쿼스는 먼저 1차를 7,900원에 매수를 하셨었고 2차적으로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500원 선에서 10%를 차익 실현하셨고 지금 현재 10%를 갖고 계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선 밑에서 다시 한번 10%를 사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유 중이신데요.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10%를 더 사시겠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한 9%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리얼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좀 중소형주가 있긴 했는데요. 예. 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기는 좀 부족해서 망설이다가 그 종목은 들고 오지 못했고요. 예. 거래소 종목 중에서 좀 중대형주 쪽에서 오늘 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종목은 삼성 SDI, 코드 번호가 006400이죠. 삼성 SDI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이 되고요.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고용량의 2차 전지의 수요가 이제 급증할 전망이죠.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리튬 이온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이제 등극할 전망일 정도로 이 분야에서 좀 탁월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감안했고요. 또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요. 자회사 손실 부분이 이제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손익이 상당히 재무제표상으로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몰레드 제품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어떤 수혜도 삼성 SDI의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실적 개선이 올 1분기를 비롯해 가지고 올해 전반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삼성 SDI는 그동안 뭐 삼성전기나 하이닉스 이러한 어떤 IT 대형주에 비해서 보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예. 그만큼 주가상의 메리트가 IT 대형주 중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그동안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발목이 잡히거나 좀 더딘 흐름을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매 상황을 보면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소진 단계에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기관 매물 소진이 이제 거의 접근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번 매수 쪽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매수는요. 14만 3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하긴 하는데 이 가격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아마 예. 내일장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내일 조정을 절호의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돼요. 예, 꼭 주가를 그 위치에서 꼭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내일 추가 조정이 나오면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 20만 원을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13만 원 하향시로 체크하시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호전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고 계신데요. 2차 전지 수요 급증 전망에 아몰레드 적용 제품의 확대로 인한 수익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가를 14만 3천 원 정도로 주셨는데요. 이 가격대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주셨고요. 2차 목표가를 20만 원 주셨네요. 삼성 SDI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에 리얼님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점검해봤던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초보자인데요. 예. 셀트리온을 매수가 19,100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셀트리온. 이게 제가 뭐 회사도 잘 모르고 기업이 앞으로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장기로 쭉 묻어두고 싶은데요. 예. 그래도 괜찮은지 싶어서 상담 좀. 예, 셀트리온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네. 예, 오늘 21,2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수익을 보고 계신데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 장기적으로 묻어둔다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저희가 리얼님께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예, 셀트리온은 현재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고 있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리얼님. 예, 셀트리온은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졌고요. 이 기업에 대한 그리고 또 대외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다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신뢰도가 또 역시 제고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러한 어떤 수급 기반이 또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을 했었죠. 바이오시밀러 쪽은요, 현재까지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단계는 좀 클라이막스는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1년부터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실질적인 매출은 2011년이나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가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쪽 분야에서 매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한 기대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아주 몇 년을 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주가보다 상당 부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는 합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좀 꼼꼼한 체크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월봉 차트를 보시면 왜 제가 이걸 띄웠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추세적인 어떤 변곡점 자리에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을 그려드렸는데 바로 여기를 돌파해서 현재 이번에 지지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만약에 이걸 하향하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를 하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어떤 추세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아직 이 추세적인 분기점을 좀 아까 보셨듯이 하향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유지하시되 두 가지. 첫 번째 단기 지지선은 25,500원이요. 25,500원을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반등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추세 기조를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되밀려 버리면은 이거는 뭔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따라서 이후 반등 시에는 일단 22,800원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같이 보시면서 즉 22,800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이후 반등 시에 전반적인 보유냐 한번 매도를 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는 25,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가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가 위치들을 좀 체크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가 상황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6295님,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응원의 문자 주셨고요. 0610님, 행복한 5월, 대박 터지는 5월 되세요. 스마일 하세요. 라고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절로 즐거워집니다. 0610님 역시 늘 행복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 닉네임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을 64,3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주가 약해요. 네, 오늘도 두산건설 자금악화설이 나오면서 두산그룹,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가 장중 저점으로 하한가 부분까지 급락을 했었죠.
결국 이 건설 쪽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한국 경제의 하나의 시한폭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일단 미분양 문제가 첫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도권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이 이루어지되 매출 채권이 증가되는 쪽으로 현재 현금으로 유입되기보다는 매출 채권화되는 그러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 잠재적인 불안, 향후에 이게 또 부실 쪽으로 매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 때문에 좀 잠재적인 불안으로 또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좀 힘겨워하는 곳이 좀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첫 번째 반영이 건설주들에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국내 주택 경기 시장의 어떤 내수 주택 경기 시장의 위축,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켰던 대체안이 바로 해외 플랜트 수주나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쪽도 최근에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위축이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건설주들이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측면이나 또는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서 이미 수주가 확보됐거나 또 향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어떤 측면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좀 풍부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동반해서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측면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가가 52주 최저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주가의 어떤 저가 메리트는 좀 존재하는 구간으로 좀 진입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의 경우는 5만 원 이하에서는 좀 바닥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종가가 52,300원인데요. 따라서 약간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추격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택 경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 수주 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건설의 당초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반등 시에는 7만 원 전후에서는 일단 한 번쯤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7만 원 이후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이 범위에서 한 번 또 저항 공방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점들을 일단 인식을 해주시되 현재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5만 원 이하에서 좀 바닥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금은 좀 추격 매도하기는 다소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보유하면서 이후 반등의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대건설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5만 원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 약간 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아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은, 단지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음봉이나 음선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음봉에서는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매수하는 건 약간 복불복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주가에 조금이라도 1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5일선을 돌파한다거나 또는 어떤 양선 양봉이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나오면서 좀 하방 경진 내지 좀 반전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투자 조언을 주셨네요. 음봉이나 음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코니글로리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7,80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역시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코니글로리. 코닉글로리는 이제 3월 고점에서부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코닉글로리는 이제 코닉 시스템에서 인적 분할돼 가지고 이제 설립된 기업이죠. 미국의 이제 노텔사의 인터넷부와 분산 솔루션을 갖다가 국내 유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난해까지 코닉글로리를 보면 이제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유통기업들의 경우는 주가가 좀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현재 790억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스마트폰의 은행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태블릿 PC 쪽이 이제 사용이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안 문제가 또 부각될 수 있어요.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메리트는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 2차 전지 사업을 또 새로 검토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나 이쪽 관련해서는 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코닉글로리 크게 뭐 투자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단기 관악폭을 좀 형성하는 그런 측면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격 매도보다는요. 단지 5,170원 정도가 아마 5,170원 전후가 지지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170원까지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주가 상태를 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추격 매도하기 좀 늦었죠. 좀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지금 막 들어온 종목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301님께서 SK케미칼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55,100원에 갖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SK케미칼 어찌 보면 좀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결국 올해 들어서 좀 위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추세를 좀 그려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전저점, 즉 2월 저점 쪽으로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죠. 49,200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49,200원 전후 내지 요 정도 선에서 추세적인 어떤 쌍바닥 형성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좀 향후에 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SK그룹의 하나의 어떤 역할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좀 단기적인 부분 또 수급이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만큼 좀 더 반전 시기를 기다려 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200원 정도에서 다소 좀 올해의 쌍바닥 정도를 좀 형성해야 좀 실질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8502님께서 5일선 안착 매매 기법에서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음봉으로 5일선에 안착해도 되나요? 라는 문자 주셨는데 음봉이나 음선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거는 이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5일선 돌파 안착은 반드시 양선 내지 양봉이어야 됩니다. 음선 음봉이면 저점 내지 시가가 5일선 위에 있더라도 그건 돌파 안착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님 진단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얼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5일선 돌파 안착 기법의 경우 이것을 매매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기 급등주, 2번 고량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00-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